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옥타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실제 도입 활용 사례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저희 슈어드 IT에서 진행됐던 많은 옥타의 웨비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WIC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가 뭔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WIC를 우리 회사에 잘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 상황은 이러한데 적용해서 사용하면 어떤 부분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옥타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계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다양한 고객사분들을 만나셔서 그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WIC를 실제 구축해 주신 그 사례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 상황에 딱 알맞은 그런 케이스라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옥타 WIC를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형주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옥타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실제 도입 활용 사례란 주제로 옥타 웨비나에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전형주 차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발표자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옥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옥타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옥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옥타는 어떠한 제품인지 어떠한 서비스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옥타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계정 서비스로 사용자를 관리하고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해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도 보안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다스입니다. 옥타는 기업 내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즉 WIC, 그리고 고객 서비스용인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라는 CIC, 즉 어스제로 이 2가지 라인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싱글 사인온 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온프레미스 앱이나 클라우드 앱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숫자가 대략 7천여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걸 매뉴얼로 잘 정리를 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그런 싱글 사인온을 구현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싱글 사인온 뿐만 아니라 MFA, LCM 등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보안을 증대시키면서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적 리소스 또한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정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인증을 다 받아서 고객 신뢰를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7,000개의 앱의 통합이 이제 된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저 7,000개에 속하지 않아도 그래도 얼마든지 옥타랑 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이제 충분히 그렇죠. 가이드나 제공한다라는. 그렇죠. 그 싱글 사인온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지원한다면 충분히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동하기 위한 가이드 자료도 상세하게 제공하는데 한글화된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쉽게도 일단은 영어로 된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 개인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런 하단에 있는 각종 글로벌한 개인정보 인증이나 어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한 인증들을 다 이렇게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옥타의 특장점은 즉 여러 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옥타의 하나로 이제 로그인을 규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임 사인온으로 여러 군데에 다 로그인하던 그런 출구를 옥타라는 것 하나로 싱글 사인온으로 묶어서 이제 출구를 하나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밖에 없죠. 너무 편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런 접근을 막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보안적인 그런 위험도, 홀 이런 것들을 옥타를 통해서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해야 되는 앱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리 포인트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리 포인트가 많으면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 하더라도 보안 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옥타를 사용하게 되면은 앱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관리할 것도 그냥 옥타 하나. 그렇죠. 보안 홀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생기더라도 옥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 훨씬 맞습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쌓는 것도 이제 손쉽게 컨텍스트 기반으로 정책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용자 및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 그리고 네트워크 IP 주소나 네. 혹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마다 접근하는 그런 정책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옥타에서 바로 로그인은 되지만 또 네. 특별히 관리돼야 되는 그런 앱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이제 그런 있죠. 것들은 추가 인증을 한 번 더 받게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앱들에 대해서 추가 로그인 없이 그렇죠. 이제 옥타를 통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용자 편의성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보안을 또.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특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폭넓은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옥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 소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런 HR 시스템이나 네. 혹은 뭐 AD, LDAP 같은 그런 디렉토리나 혹은 그 또 다른 IDP에 관련해서 옥타와 함께 연계를 해서 옥타에서 직접 사용자를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 인증 정보만 가져와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연계,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연계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특별한 레이턴시나 뭐 딜레이 없이 네. 그냥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자기의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옥타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세 가지 사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도 하는데 네. 굳이 기존의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인증에 관련된 것만 옥타를 한번 거쳐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예 저런 디렉토리 서비스까지도 옥타가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기존 거 익숙한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증에 관련된 것만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프로비저닝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각각 서비스들의 새로운 신규 유저자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자동으로 네, 그런 네, 서비스에 이제 네. 유저를 생성해서 네. 추가적인 해당 서비스에서 작업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자를 만들어서 네.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옥타의 큰 장점에 대해서 보면 이제 와 이거는 뭐 완벽하네. 하지만 도입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시스템에 맞을까? 우리의 니즈에 맞을까? 그렇죠. 뭐 이러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구축한 사례들을 네. 모아서 네. 고객들의 니즈를 모아서 네. 하나의 가상된 고객사를 만들고 아. 그 고객들의 이제 환경과 네. 니즈에 맞게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음. 옥타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줬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옥타를 구축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가상의 상황을 하나 만든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곳이라면 옥타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네, 딱 받아들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고객 사례인데요. 저희는 저희 그 고객들의 이제 불편사항과 그런 환경들을 모아서 고객사 A라고 칭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고객사 A는 최근에 급성장한 그런 IT 회사로서 네. IT 회사답게 분기별 근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그런 근무 위치 또한 거점 오피스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장한 만큼 개발자 혹은 뭐 세일즈, 마케터 등과 같은 매주에 이제 신규 입사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또 다양한 계약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인턴, 뭐 계약직, 네. 뭐 6개월 인턴, 네, 정규직, 네. 뭐 파견직 해서 그럴 수 있죠. 다양한 계약 형태도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발전함에 따라 사스 앱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승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디바이스 같은 그런 장비들의 다양한 게 계속 복잡하기도 하고 급성장은 했는데 또 보안 또 담당하는 사람은 또 부족하고 네. 이러한 고객사 환경을 기준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고객사의 환경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 고객사는 분기별 선택에 따른 재택근무 같은 그런 다양한 업무 환경이 존재를 합니다. 네. 또한 매주 신규 이체사자 및 그리고 다양한 계약 형태들이 존재해서 온오프 업무에 대한 굉장한 그 HR 쪽 네. 인원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을 다 통제할 보안 담당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업무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네.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리모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네. 그거에 대한 니즈와 그리고 온 오프 보딩의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소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보안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떻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오토메이션을 할 것인가, 네. 뭐 이러한 니즈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저 니즈 네 가지가 왠지 뒤에서 하나씩 맞습니다. 말씀드릴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고객들의 이 네 가지 아. 니즈에 대해서 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이거를 옥타를 활용해서 해결을 했는지 이제 사례 기반으로 실제 구축했던 사례 기반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니즈, 즉 페인 포인트였는데요. 네. 이제 업무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과연 정책을, 보완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어떠한 사람은 재택이 불규칙하게 그냥 난 오늘 월요일이니까 할 거야, 나는 이번 주는 목금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재택근무를 설정하는 네.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외근 시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그렇죠. 거점 오피스에서 업무를 마감을 한다거나 네. 근처 커피숍에서 업무를 네. 마감을 하는 그러한 타입의 사용자들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있었고, 또한 오피스 건물에서 주로 근무를 하나 가끔 이제 출장을 가는 그런 네.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국내 출장이 아닌 이제 해외 해외도. 출장까지도 가는 네. 이제 사용자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F팀으로 이제 급하게 프로젝트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사무실에 위치할 수 없고 네. 이제 고객사의 파견으로 해서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네. 업무 환경에 따라서 기존의 보안 정책은 일관적으로 본사 네. 기준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넣었는데 이 예외 처리가 너무 쌓이다 많아지는 보면 거죠. 너무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어. 좀 더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네. 조금 더 보안은 유지를 하면서 네.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회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전 직장에서 이런 이유로 이제 일을 많이 했었고, 아마 유저 A와 같은 사람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을 그쵸.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A, B, C만 있는데 아마 여기서 더 파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뭐 A와 B가 혼합된 형태도 있을 거고,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 아마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FA를 사용했습니다. 어댑티브 MFA. 네. 네네. 이 AMFA는 어댑티드 MFA로 이제 옥타의 일반적인 MFA에 조금 더 발전된 이제 그런 라이센스인데요. 네. AMFA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인지 혹은 새로운 국가인지 이제 IP 기반으로 해당 IP의 위치나 네. 혹은 나라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정보 기반으로 이제 위험도를 매겨줍니다. 네. 그래서 이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가 낮을 때는 그냥 뭐 원팩터 네. 패스워드로만 로그인을 성공을 시켜준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패스워드와 이제 옥타 베리파이 같은 이제 그러한 인증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네. 아예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 베리파이 및 또 따다라는 그런 인증을 네. 요구를 해서 네. 좀 더 이제 보안을 체계적으로 이 아. 리스크에 맞춰서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회사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다가 네네. 집에 가서 써요. 네네. 그러면은 갑자기 인증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그래 밖에서 있으니까 인증 2번 오케이. 그랬는데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네. 인증을 하나 더 하라고 하고. 네. 뭐 이렇게 지금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옥타 MFA를 통해서 사용자 접속 패턴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사용자 편의성은 훼손시키지 않으며 보안성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소와 혹은 업무용 장치, 네. 혹은 자주 사용하는 IP, 예를 들면 자주 가는 그런 카페나 이런 데는 일단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IP가 동일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IP가 갱신되면서 네.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무실이나 혹은 집 같은 경우에는 IP가 크게 변경되지 않으니까 그런 IP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1시간 뒤에 미국에서 나타났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혹은 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1시간 뒤에 부산에서 나타났어. 말도 안 되죠. 뭐 그런 위치적인 그런 벨로시티 관련돼서 네. 이러한 그런 패턴, 사용자의 접속 패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화 시키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위험도를 차등으로 나눠서 이제 보안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되나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지금 회사 기기를 가지고 외부에 출장을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한 2번 정도 이렇게 2차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출장이 이제 길어진 거죠. 예기치 못하게 길어져서 이제 이틀, 3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를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뭔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정책이 적용돼서 2차 인증을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 바뀌긴 하지만 밖에서 지금 접속해서 하는 일하는 그 조건은 이제는 앞으로 달라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2차 인증을 하다가 4일째 옥타가 보고 얘 또 여전히 그 장소에서 일하는 거네. 그럼 이제 2차 인증하지 마. 1차 인증으로도 충분해. 이런 식으로 뭔가 적응이 돼서 정책이 바뀌는 이게 되는 건가요? 너무 됩니다. 아. 그걸 이제 실제 다음 장에서 네. 어떻게 설정하는지 네, 그걸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게 그 AMFA에 대한 설정을 하는 옥타의 화면입니다. 네. 이제 AMFA 라이센스를 이제 활성화가 되면 시큐리티 이제 관리자 콘솔의 시큐리티 탭에서 비헤이버 디텍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러한 피처들에 대해서 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뉴 컨트리 쪽에서 네. 이제 에빌레이션 어게인스트 패스트, 즉 과거 접속했던 이력이 그렇죠. 네. 나라가 네. 1개 네. 혹은 2개로 이제 설정을 바꾸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두 나라에 대해서는 2차 인증까지 안 가도 돼. 그렇죠. 1차 인증으로 커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어차피 그래서 자주 다니는 지역이 비슷하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이제 요 정확한 동작 원리는 네. 이제 시스템 로그를 쭉 봅니다. 네. 옥타가.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번, 지금 설정되는 건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이 직전에 로그인했을 때 나라를 보고 지금 접속했던 게 맞지가 않으면 이상행위 등급으로 올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네. 이제 특정 국가로 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한국과 혹은 미국 2개를 두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미국에서 너무 장기간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네. 이제 조금 더 그때는 또 2차 인증을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게 출장이 아니라 그냥 아예 미국에 눌러 앉는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을 동안은 편하게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네? 그러면 어쨌든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원래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접속했단 말이야. 너 우리 회사 직원 맞는지 한 번 더 검증해야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나라와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는 네.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1로 설정을 해서 이제 비헤이버 디텍션 설정은 완료를 지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리스크가 올라가면 이걸 보안앱 당연히 정책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보안 정책에 활용한 화면이 바로 다음 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안 정책을 만드실 때 네. 이 리스크 기반으로 미디움일 때 네. 추가 인증을 더 받게끔 네, 그런 네, 정책을 네. 앞단에 이제 적용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도 또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네. 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예외 처리 부서들은 해줘야지. 예외 처리를 또 네, 해줘야 네, 되는데 네, 해줘야지. 이게 또 부서별로 네. 즉 업무별로 이제 예외 처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편의성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개인도 되는 거죠? 개인도 됩니다. 네네.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유저에 대해서도 네. 특정 인원만 필터링해서 넣거나 네. 예외 처리를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영업부 중에서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닌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두 나라만 꾸준히 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럴 때는 그냥 자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소수의 사람만 저런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과거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된다 안 된다 네. 이본법으로 그렇죠. 그냥 차단, 맞아요. 허용 딱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접근하는 그런 그 패턴에 따라 그런 횟수에 따라서 네. 이제 차등으로 이제 지급이 위험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유연하게 네. 정책이 매겨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신용도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신용도가 좀 내려가고 네네. 그럼 대출 잘 갚았어. 그럼 또 신용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매번 신용도 조회를 새로 해서 점수가 오락내락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부 임직원에 네네. 대한 신용도라기보다는 위험도 평가를 계속 동적으로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객의 니즈를 이 MFA, AMFA로 네. 처리를 했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온 오프 보딩 업무의 음. 부담에 대한 증가를 네.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고객사 A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사업 영역도 굉장히 확장됨에 따라 네. 뭐 세분화돼서 부서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계약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외주 직원, 혹은 네. 계약 직원, 인턴 직원, 정규 직원.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만들어주고 혹은 삭제하고 이것도 분류를 해서 알맞는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할당하는 게 할당해줘야죠. 네. 이게 그 HR 부서 쪽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신규 입사자가 발생을 하면 음. 뭐 이사님도 당연히 예전에 온보딩 경험을 생각을 네. 해보시면 네. 멘토가 버디라고 하는 멘토가 명이 붙죠. 저 안 붙었어요. 안 붙었었습니까? 네. 진짜 네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뭐, 네네. 네네. 그건 제 과거 얘기고. 네. 보통은 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신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멘토나 혹은 버디라고 해서 네. 이제 한 명이 붙고 네. 또 이제 맞아요. 경영 지원 쪽에서 온보딩 가이드를 줘서 이제 맞아요. 네. 뭐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네. 설치하라고 하고 그래야 이런- 됩니다. 그쵸. 진짜. 또 이 네. 멘토는 이런 사용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뭐 음. MS라든지 뭐 그런 노션 혹은 네. 뭐 여러 가지 앱들에 대해서 이제 음. 신청을 하게끔 이제 알려주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네. 그 담당자가 바로 승인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하지만 또 네. 추가 중이거나 그럼 또 못 쓰고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 입사자다 보니까 네. 이거 잘못 신청을 또 해요. 실수 당연히 할 수 그쵸? 있죠. 그럼 또 네. 반려가 되고 네. 또 아예 최근에 들어온 또 서비스라고 하면 음. 이제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걸 다 찾아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한 명의 입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이 한 명의 입사자로 인해서 네. 이걸 다 챙겨줘야 되는 네. 그런 자원적인 그런 피로도가 이제 너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공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공채라고 하면은 한 회사에 진짜 몇십 명씩 막 들어오고 해서 그 OJT 교육만 일주일, 2주일 넘게 이렇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채는 거의 없어지고 다 수시 채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특정 기간만 HR이 딱 고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되게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네. 불편을 옥타를 통해서 음. 옥타의 자동화를 통한 음.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네. 이 피로도를 확 줄여줄 수 있게끔 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의 이제 유니버설 디렉토리에 음. 이제 그룹 룰이라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LCM 기능을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네. 이제 입사자 발생 시 혹은 퇴사자 발생 시 음.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자동으로 할당을 하고 음. 그리고 혹은 퇴사자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 음. 이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네. 이런 업무의 자동화를 공급해 줌으로써 음. 이런 HR 부서의 피로도를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HR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HR은 휴먼 리소스잖아요. 네, 인적 자원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사람이 뭘 쓰든지는 그거는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논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만 어떤 일을 하며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입사해서 회사에 잘 다니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권한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게 되니까 너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옥타가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줄 수 네. 있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를 통해서 각 그 신규 입사자가 부서 및 계약 형태 혹은 근무자 업무 롤에 맞게끔 그런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할당하게끔 네,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다음 장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그룹 룰은 A라는 그룹, 즉 부서에 맞는 그룹을 만들고 네.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옥타에서 사용자가 해당 그룹에 어사인이 되면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네,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동 할당뿐만 아니라 네.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기능이 동작을 해서 네.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은 이 새로 오신 분의
그런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옥타에서 다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용자를 이 부서로 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은 바로 이 그룹 룰이라는 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그룹 룰은 유저 베이지 컨디션이라는 쪽에서 네. 하나의 그냥 어트리뷰트로 이제 매핑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 고객사 A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의 어트리뷰트를 좀 조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옥타 이제 랭귀지라는 또 부분이 음.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옥타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식을 사용해서 네. 조건을 좀 다양하게 넣어서 아. 이 조건이 매칭했을 때 네. 사용자를 저 부서로 할당을 시켜라. 아.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이뤘습니다. 아. 그럼 저게 어쨌든 그 세부 설정을 아주 세세하게 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되나요? 영업부든 뭐 예를 들어 개발부든 아니면 디자인 부서별로는 사용하는 앱들이 다 왠지 공통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도 팀원이냐 뭐 대리급이냐 저 매니저냐 아니면 인턴이냐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그렇죠. 사용하는 앱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그러면은 그렇게 같은 팀의 직급 아니면 역할에 따라서도 저런 정책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그룹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네네. 바로 이제 다음 장표처럼 그런 부서 그러니까요. 및 네네. 인턴 혹은 부서 및 네. 위치 네. 뭐 그렇게 세분화, 부서 및 팀장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네. 조금 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음. 자동으로 할당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예전 직장의 경험을 보면은 디자인 팀이라 할지라도 디자인 팀원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또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팀에 입사했더라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뭐 그룹웨어나 오피스나 이런 거 외에 파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IT팀에 별도로 이렇게 기한을 작성해갖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IT팀 입장에서는 너네 팀에 그 소프트웨어 3개 정도 이미 가 있다. 그거 갖다 쓰면 돼. 근데 보니까 우리 팀은 2명밖에 없는데 3개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퇴사자께 이게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황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써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준 게 3개니까 3개밖에 없어. 그럼 뭐 어떡해요? 이건 뭐 업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사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네. 그 기업에 보완적인 홀이 생기거나 네. 그런 자원적인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또 이 신규 생성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 룰이 적용되어 있으면 네. 퇴사자 또한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디어사인이 네. 됩니다. 네. 이게 입사자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잖아요. 아, 새로 입사했네,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퇴사자는 진짜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사해서 한 달 동안 막 그 회사 메일도 들어가고 메일은 또 여전히 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오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 막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경우가 네. 진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네. 되게 보안적으로 되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삭제가 되면 네. 이 그룹 룰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다 빠지게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빠지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이제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런 내부 자산들을 네.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퇴사자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라이센스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면 중복 구매나 추가 구매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반적인 IT 비용 절감에도 되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셨죠. 네, 지난 웨비나 때 요거에 관련돼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이 네. 관련된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네. 가이드가 너무 어려워요. 쉽다고는 하시는데 네네네. 한글화된 거 없나요?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안 뽑아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은 뭐 한 1000명이야. 우리 팀 3명밖에 없네. 근데 요즘에는 그 윗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기술이 발달해갖고 1000명, 3명에서 관리된다던데? 근데 너네는 왜 못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시죠. 그쵸. 그러면 솔루션을 사주셔야지. 네. 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건데, 네. 네.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고객이 요청을 주셨던 그러한 3가지의
크게 큰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 A 쪽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분 중 한 분이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비활동인 유저를 자동으로 정지시켜줘. 오. 뭐 이런 워크플로우라든지 네. 아니면 의심스러운 유저가 접속하면 즉각적으로 정지시켜줘. 야. 막 이런 것들. 인사 쪽에서는 네. 이제 신규 입사자가 이제 사내에 이제 새로 들어오면 네. 가이드랑 이제 네. 메일을 보내줘.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네. 이제 보안 서약서에 설명하지 않은 유저나 오. 이제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 네. 회사 자원에 접근할 네. 수 없도록 막아줘. 네, 네, 필요하죠. 이런 굉장히 좀 이제 독특한 니즈였고 음. 그리고 총무 쪽에서는 아, 그렇지. 그쵸. 이제 유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해 달라. 네, 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네. 오토메이션인데요. 네,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라이센스가 어떤 제품들은 이제 액티브 유저별로 맞아요, 과금이 맞아요. 되는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제품들이 있어서 네. 이런 이 오토메이션을 활용하시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 보안 담당자의 니즈는 마치 네. 금융권에서 우리가 이체할 때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사람한테 2번 보내면 이거 혹시 피싱 아니냐고 막 팝업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그쵸,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막 해외 결제를 하면은 갑자기 일요일인데 전화 와요. 본인 이거 맞는지. 본인 맞는지 전화 네. 확인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금융 앱에서 한 1년 동안 사용 안 했네. 오랜만에 해야지 이체 안 됩니다. 휴면 계좌로 완전히 분류가 돼 갖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네네. 되면 알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음. 옥타는 워크플로우라는 굉장히 좋은 네.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 워크플로우는 이제 많이 앞선 웨비나에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여러 커넥션들, 앱들과의 이제 그냥 커넥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른 서드 파티 앱들에 강제로 이제 액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액션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런 워크플로우를 동작시킨다거나 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노코드 네네.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동작, 저 단계에서는 어떠한 동작인지만 명확히 구성하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개발을 모르는 그런 사용자라 하더라도 네. 이제 손쉽게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니즈였던 네. 이제 그 의심스러운 보안 담당자의 네. 이제 니즈였던 의심스러운 접속 활동이 발생됐을 때 음.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고객을 조금 사용자를 멈추게 하고 싶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요. 네. 그래서 옥타에서는 기본적으로 Suspicious Activity라는 그런 보안 기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개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옥타가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면 개인에게 노티 메일이 가고요. 그거에 대한 설정은 이제 시큐리티 메뉴에 이제 제너럴에 이제 이네이블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일이 개인에게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보안 담당자는 바로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로그를 뒤져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바로 알 수가 없고 네. 이 20개의 다양한 항목 중에서도 굉장히 본인이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용자에 대해서 행동 중지를 시켜야겠다라는 항목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자동으로 이제 슬랙에 그렇지. 메시지가 알려야지.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오. 웹훅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이 행동을 당신이 했습니다. 네. 소명하세요. 오. 이렇게 이제 연계를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야. 이 사용자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세션을 다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오, 야, 좋다. 네. 그리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와. 왜냐하면 한번 연결되는 세션에서 또 다른 액팅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다음 패스워드를 바꿔버리고 네. 고객을 그 사용자를 서스펜드 처리를 바로 해버리는 이야. 겁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보안 담당자에게 네. 알림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약간 조금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면 뭐 로그인 10배 네. 실패라든지 네네. 아니면 MFA 막 우회를 한다고 네, 한다거나 네네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면 네. 어쨌든 좀 제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그런 네. 활동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서 따로 이제 본인이 직접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아도 네. 이런 워크플로우로 인해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게 되니까 이제 2-3명이서 1000명씩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이런 게 되니까. 네, 이런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네. 안 그래도 부족한 보안 인력들이 네, 좀 그러니까요. 업무 부하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게 더 좋아지면 사람 더 안 뽑아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네네네. 되게 진짜 저는 놀라운 게 그냥 단순히 네. 일반적인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항상 어쨌든 이상형이 탐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랙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알려줬어 끝 거기까지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자가 그걸 보고 조치를 할지 말지는 관리자의 영역이니까 나는 모르겠어. 솔루션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거 캐치해서 알려줬다. 이제 알아서 해인데 이거는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요. 조치는 했어요. 이 조치가 맞는지 아니면 뭐 다시 롤백해야 되는지 그거는 관리자께서 판단하세요. 일단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치했어요. 라는 정도까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옥타를 통해서 출구를 옥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옥타가 직접 그 사용자를 멈추게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되게 선제적 대응이 된다라는 그런 보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이제 조치가 됩니다. 네. 관리자가 알아차릴 틈도 없이 이미 조치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입니다. 파견직이나 네. 혹은 이제 외주 업체에 따라서 들어옴에 따라 음. 이제 보통 외주 업체들이 들어오면 전자서명, 그렇죠. 보안 사역서 같은 거를 받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종이로 받았습니다. 저 종이 세대입니다. 아. 저 네. 보안 서약서에 네, 네. 전자서명 아직 못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서명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스 앱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많죠. 그런 외주 업체가 들어올 때 네. 전자서명을 받지 않으면 그걸 확인을 해서 이제 내부 인프라에 접속을 못하게끔 그렇게 워크플로우로 짤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전자서명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게 PDF 파일로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전자서명이 완료된 PDF 파일도 뭐 어디 옥타 어디가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거를 옥타가 정보로 확인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그 저쪽 사스 앱 쪽에 요청을 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하는구나. 그런 플래그 값을 받아서 네. 그 플로우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용자 외주 직원을 이제 사용자를 만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과연 전자서명을 받았는가? 네네네. 이거를 그쪽에 요청을 하고 네. 서드 파티 쪽에 요청을 하고 네. 그쪽에서 오는 리턴 값을 통해서 아. 내부 이제 인프라에 접근시킬 수 네.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하긴 그 전자서명 서비스에 들어가서 전자서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전자서명을 위한 뭔가 메일이 갔고 메일이 간 다음에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트래킹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했네 이 사람은 했어요라고 옥타한테 알려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동화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관심이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요즘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런 그렇죠, 업들이 요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30일간의 이제 로그인 그런 이력들을 네. 이제 배치성으로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옥타를 통해서 음.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할당되어 있는 유저 수를 조회를 하고 네. 두 개의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 동안 뭔가 접속한 이력이 없다 네. 해당 유저가 그렇게 되면 자동화를 통해서 네.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를 빼는 거죠. 좋네. 이게 저런 사스 앱들이 많아지면 우리 회사에서 몇 개의 사스를 몇 명이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것들은 중앙에서 그 서비스에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A라는 사스 10개입니다. 라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래서 옥타로 이걸 수집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자동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IT 쪽에서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 그다음 네. 마지막 페인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굉장히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까? 뭐 이러한 니즈가 이제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MDM에서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옥타가? 이제 옥타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 그런 MDM 같은 다른 솔루션과 옥타를 접목시켜서 연동해서 쓰는 거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업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네.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디바이스 외에 그렇죠. 그런 업무 형태에 따라서 태블릿도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택하면서 업무용 PC 안 가져가서 네. GPC로 할 수 있고 맞아요. 혹은 GPC 집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회사 노트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와서 노트북 가져와서 PYOD 활용할 할 수도 수 있고 있으니까. 또 혹은 파견 외주 이런 직원들의 네, 그런 디바이스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 맞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음. 이 디바이스들로부터 접속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어떻게 이제 인증을 할까 이런 고객 니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글에 따라서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확장, 뭐 업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자원들의 맞아요. 활용들이 달라요. 너무 많아지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실제 옥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음. 체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 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예전 회사라기 좀 그렇고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정해두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 안에서 골라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요즘 스타트업들은 개인들이 원하는 걸 알아서 준비를 해서 구매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기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더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다 회사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이 그냥 회사 다 디바이스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네.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로 네.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너무 활성화가 그렇죠. 잘 됨에 따라서 네. 이런 디바이스, 업무용 디바이스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또 디바이스들이 이제 음. 점점 하드웨어가 좋아지다 보니까 음. 이제 핸드폰으로도 업무를 하고, 맞습니다. 네, 뭐 태블릿을 대신 이제 노트북 네. 대신 사용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음. 이제 옥타를 통한 이런 관리를 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2010년대 초반에 저도 그때 MDM이라는 걸 처음 접했었고 음. MDM 그리고 뭐 MAM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 그 기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기가 더 파편화가 앞으로 더 될 거고 그러면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더 이상 기기를 관리해서는 답이 없다. 어쨌든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그 기기를 사용해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거니까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상관없어. 접근하는 그 사람, 그 뭔가의 시도를 막아야 돼.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옥타 베리파이라는 그런 자체 앱을 통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접근의 그런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EDR이나 EMM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또 그런 보안 정책을 쌓을 때 네. 이제 조건으로 넣어서 이제 접근을 아예 안 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네. 접근을 아예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좀 더 네. 차등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음. 원래는 신뢰된 그런 기기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원팩터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더라도 네. 이제 좀 더 신뢰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라고 하면 네. 이제 투팩터 인증을 한 번 그렇죠. 더 본인 그렇죠. 인증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네. 그런 인증에 대한 그런 접근을 네. 굉장히 이제 두텁게 가져가는 거죠. 이제 실제 설정 화면인데요. 이제 옥타 베리파이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레지스터드 상태가 됩니다. 네, 네네네. PC에 이제 옥타 베리파이 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네. 되면 옥타 베리파이는 이 계정에 이 해당 디바이스가 이제 등록됐다. 예, 이러한 플래그 값, 이제 상태 값을 주고요. 네. 이 디바이스의 기본적인 OS 버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가 암호화되어 있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음. 관리자는 그 디바이스 관리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이제 뭐 다시 디액티브 시킨다거나 그래서 디바이스에 해당 옥타 베리파이를 통해 접속하는 그러한 루트를 이제 막거나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를 바로 이제 룰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UD에 이제 디렉토리 레지스터드가 이제 포함된 장비들만 네. 접속을 하게끔 이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를 레지스터드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디바이스 인슈어런스 폴리시라고 해서 네. 이제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디바이스별 정책인 거죠. 이제 크게 OS나 이제 그런 맥 혹은 네. 뭐 아이폰 뭐 이런 OS 디바이스 OS에 따라서 네. 이제 정책을 조금 더 나눠서 그 정책에 부합을 하면 네. 조금 더 이제 원팩터를 해라 아니면 네, 네, 전혀 네. 부합하지 않으면 디나이 시켜라 이런 설정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디바이스 인슈어런스 폴리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의 이제 OS 버전이 네. 몇 이상인지 네네. 또 혹은 맥OS를 예를 들면 벤츄라 최근 분이 벤츄라 네. 13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네. 혹은 디스크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이렇게 OS별로 그런 상세한 네. 그런 설정들을 네. 이제 정책으로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MDM인데요, 이거. 근데 네. MDM은 아닙니다. 네. 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옥타 베리파이는 네. MDM이 아닙니다. 근데 MDM 같은 역할을 네,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네. 흡사하게 하고 있죠. 기존에 MDM 쓰시던 분들이 네네. 옥타 베리파이로 MDM 걷어내시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네. 본거 네. 분명히 저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이 있을 네. 거니까. 이 옥타 베리파이는 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네. 이 옥타 베리파이를 통해 옥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지 애초에 그렇죠. 그 기기에 대한 통제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MDM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MDM과 유사한 그런 기능, 보안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100% 싹 다 옥타랑 연동이 되어 있다면 옥타 베리파이로 MDM의 상당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옥타에 접근할 때는 MDM처럼 작동을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옥타에 접근하지 않는 나머지 기기들에 대해서는 우리 옥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MDM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죠. 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뭐 옥타를 사용하신다면 100% 다 사용하신다면 MDM의 일부 기능들은 옥타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 베리파이뿐만 아니라 그런 서드 파티, 즉 이제 EDR이나 네. EMM 같은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네. 이제 조금 더 보안을 두텁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아. 이제 만약에 사용하시는 그런 EDR이 있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이제 옥타와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조금 네. 더 연계가 원활한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네. 좀 예로 들면 네. 사용자가 이제 옥타 앱에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옥타는 그런 사용자 정보나 상태값을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전달을 전지. 하죠. 아. 그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EDR로서 이제 네. 자신이 수행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던 그 디바이스의 정보를 네. 수집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다시 옥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옥타는 그걸로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네. 사용자에 대해서 안전한 애니까 그냥 원팩터로 가. 아. 얘는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 네. 투팩터로 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등을 줘서 이제 보안 정책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옥타 자체에서도 보안 정책을 뭐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런 특별한 EDR 같은 보안 솔루션에서 분명히 다 감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옥타로 가져와서 매우 두터운 그런 보안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설정 화면은 네.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EMM 같은 이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쪽을 보신다고 하면 EMM 탭이지만 이제 EDR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으로 또 네. 탭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연계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이 다음으로 굉장히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연계가 되면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상태가 매니지드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이제 레지스터드 상태 네, 네, 외적으로 네. 얘는 관리되고 매니지드 있다. 되고 있다, 관리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좀 다르게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니지드인 상태에서는 보안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제공을 해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옥타 랭귀지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전달해 온 그런 위험도가 뭐 60점 이상이거나 저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네. 보안 정책을 네. 조금 더 세분화하게 나눠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디바이스 관리를 구현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고객사 A라는 가상의 고객사를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고객들의 니즈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거나 그렇죠. 뭐 인증을 어떻게 업무 환경에 따라서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어댑티브 MFA를 활용해서 이제 네. 고객의 그런 니즈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HR 쪽에서 생기는 온오프 보딩에 대한 업무 증가나 이런 것들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유저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네. 이제 고객에게 이제 만족을 드렸고요.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토메이션 기능들은 워크플로우를 통한 그런 자동화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나 서드 파티 같은 이런 보안 제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관리에 대한 니즈도 만족을 시켜드렸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 AMFA랑 마지막에 있는 저 서드 파티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걸로 이제 연계해서 매우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안을 잘 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뭐 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항목들은 기존의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지난번 웨비나 때도 나왔다시피 보안성은 향상을 시키면서 그쵸. 편의성은 유지를 시키고 편의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뭐 그때는 2조였던 것 같은 한 일석 3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옥타 벤더에서 나오셔서 저희 기능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많은 고객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그 고객들이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오케이, 옥타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해결해 드린 그 사례만
쭉 네.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옥타를 활용했고요. 네. 고객의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다 해소를 시켜드리면서 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가 이 사내 임직원 대상의 아이덴티티를 잘 관리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